예, 이거 갑자기 끊겼네요. 예, 갑자기 끊겨서 예, 다시 들었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뭐 보셔도 이제는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동물 실험이 유익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실험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긍정 오류, 그 다음에 부정 오류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동물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쓰며 또 얼마만큼의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동물 실험에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 페니실린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례죠. 예. 처음에 만약에 기니피그로 했으면은 이 사람이 인간한테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다른 기니피그 말고 다른 동물로 실험을 또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뭐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뭐 우리 인간한테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기니피그로 하려다가 기니피그를 못 구해가지고 다른 동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돼가지고 인간한테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인간한테는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 긍정 오류, 부정 오류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논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험 옹호론자는 성공 사례를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험 반대론자는 실패 사례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경험적인 문제죠.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긍정 오류, 불용 오류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물한테는 부작용이 없는데 저희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런 이제 사례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예, 여러분들 그 제가 올린 PDF 파일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동물한테 부작용이 없는데 인간한테 치명적인 거, 뭐 탈리도마이드, 합성 에스트로겐, 뭐 티클리더, 렉사르, 세레브렉스, 지멜단, 뭐 등등등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미있지만 뭐예요? 인간한테는 이롭지만 동물한테는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 요 얘가 나오죠. 타이레놀 아스피린은 그나마 우리한테 좀 잘 알려진 약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레놀은 1회 복용이면은 고양이 거의 사망이. 그러면 이제 보통 1회 복용은 한 알이나 두 알이죠. 예, 성인도 보통 1회에 두 알 정도를 먹지 더 이상은 안 먹죠. 예. 근데 여러분들 타이레놀이 생각보다 뭐 먹어본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봤겠지만은 제가 이제 예전에 두 알을 같이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약효가 강하더라고요. 예, 두 알을 먹으니까. 예.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1회 복용으로 사망할 수.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롭지 동물한테 치명적인 아이스피린은 이 쥐한테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아스피린을 먹이면은 혈압 이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책에 나오는데 가설 A를 지지하는 실험 사례 A-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찬성론이고요. 반대로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가설 A를 지지하는 실험 사례 A-가 있지만 요것을 반박하는 실험 사례 A-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 여기 이제 반대론이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가설 A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뭐요? 동물한테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어떤 결과,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우리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얻을 수 있죠. 예. 반면에, 뭐 동물한테 어떤 뭐 약을 주입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는 가설을 세우고 동물한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또 그것을 반박하는 또 다른 사례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가설 A를 뭐예요?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예. 왜냐하면 반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밑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어떤 과학적 추론으로 넘어가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한테도 전이를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가 유사하다는 어떤 판단, 어떤 전제가 있겠죠. 혹은 그런 식의 추론이 있겠죠. 예. 유사 혹은 유비. 여러분들 이제 연역과 귀납을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유비 논증은 일반적으로 귀납 논증이죠. 연역 논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동물 실험에 관련된 과학적 추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유비 논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떤 동물, 뭐 기니피그라고 하죠. 그냥 곧바로 예를 듭시다. 예. 그리고 인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니피그와 그러니까 기니피그를 동물 실험을 해서 이 결과를 인간한테 적용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일단은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물론 기니피그와 인간을 여러분들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하면은 기니피그와 인간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F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기니피그에서 A라는 요인도 있고 C라는 요인도 있고 D라는 요인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인간한테도 F라는 측면에서는 A라는 측면도 있고 B라는 측면도 있고 D라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F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니피그와 인간이 뭐예요? 유사하죠. 유사하죠. 자,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식의 추론을 우리가 이미 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Z라는 요인이 한 개 더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자, 기니피그와 인간은 F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죠. 그런데 기니피그에는 여기에 더해서 Z라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은 뭐예요? 인간한테도 요 Z라는 요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요게 바로 우리가 유비 논증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기니피그가 예를 들면은 F라는 측면에서 이런 요소가 있고, Z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Z라는 속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기니피그한테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 이것이 E라는 효과가 났어요. E라는 효과가 났어요. 예. 근데 이 E라는 효과는 Z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죠. 예, 상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예요? F라는 측면에서 인간도 기니피그하고 유사하잖아요. 따라서 뭐냐면은 요 약물을 인간한테 썼을 때도 뭡니까? E1이라는 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인간한테도 요 Z라는 요 요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식의 유비 논증, 일종의 귀납 논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은, 자, F라는 측면에서 따라서 Y도 Z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문제는 요것과 요거 두 가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일종의 인과적인 관계로 보는 이제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요 관계를 인과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계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어떤 인과적 유비 모형 혹은 가설적 유비 모형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인과적 유비 모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